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1% 올랐습니다. 과실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품 값이 폭등한 탓에 1월 당시 2.8%로 진정됐던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복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5%로 제시한 것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면서 시코노믹스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목표로 시장 예상과 부합한 5% 안팎을, 재정 적자 목표로 GDP 대비 3%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5일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1.5% 오른 온스당 2,126.3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겼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상대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낙폭은 하루 전에 비해서 대폭 확대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빅7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만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했고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조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조금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닌데 기술주 중심으로 좀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빼고 다 빠졌습니다. 애플 규제 폭탄이라든지 구글 AI 오류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6종목이 모두 빠졌고 이 기술주 하락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지금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추세의 지지 라인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 일시적인 눌림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단기간 이벤트에 유의해야 되는데 단기간 이벤트는 오늘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의회에서 발언이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금리 인하를 빨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명확한 단서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CPI라든지 PPI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8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됩니다. 고용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일자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준의 논리는 다르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좀 역설적이게도 잘 나오지 않아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기면서 증시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 기술주 과열 부담감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들 꾸준히 팔고 있고 코스닥 역시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추세의 지지 라인이 이탈하지 않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락은 추세 이탈이 아니라 단순 눌림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보시면 지지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추세의 지지선인데 네모난 박스가 저점이고요. 이 저점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확대를 좀 해드리자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15,900선이 추세의 지지 라인인데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단기간 이벤트, 오늘 미국 의회 출석회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앞으로 있을 고용 지표에서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에 따라 추세의 지지라인이 이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의 지지라인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역시도 최근 5,100선 돌파하면서 아쉽게 어제 5,100선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1선 부근에 증시가 위치해 있고 중요한 상징적인 라인이 5,000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이벤트 유의하면서 좀 집중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평선 수렴 구간 이탈하지 않고 좋은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당연 아시아 증시 1위답게 5일선 위에 증시가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반등하면서 추가적으로 4만선 다시 안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우리나라 증시 한번 살펴보자면 추세의 지지라인을 이렇게 좀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되는데 지금 아직 추세의 지지라인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21선 이탈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지만 21선 이탈하더라도 61선이라든지 아직 추세의 지지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2600선 설상 이탈한다 하더라도 아직 저PBR 테마 또 최근 ADC 섹터 강하죠. 바이오 섹터, 반도체 섹터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가 빠질 때 우리가 역투자 전략을 세워가지고 눌림 관점에서 바이오 반도체 들어간다면 반등세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출발했다가 양봉으로 다시 세웠는데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했던 가상화폐 섹터 한번 노려보셔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반도체 중소형주 공략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있을 파월 의장의 연준 이 발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올해 빠른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상 확정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바뀐 건 아니고 일시적인 눌림을 주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같은 종목들, 눌림목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자세한 종목별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방송에 이 폴라리스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들을 체크를 해드렸었죠. 온디바이스 A라든지 에스텍파마 인수 관련된 이슈들까지도 짚어주셨는데 그룹주들 3개 각각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급등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전략들 세워주실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선 모멘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사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제약사 인수 소식의 일제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융합 시너지를 이렇게 좀 추진해보겠다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룹사 강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오피스를 개발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세계 최초에 주목하면서 수급이 좀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방송에 이어서 간략하게 한번 다시 짚어드리자면 스마트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온디바이스 AI는 말 그대로 온디바이스 AI, 기기 안에 탑재된 AI라는 뜻입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에 적용되면서 우리는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인이라든지 일본인이랑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를 못한다면 대화가 안 되죠. 다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적용된 온디바이스 AI 기술로 인해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온디바이스 AI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 최초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피스를 개발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난 부분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근에 1차 파동 이후에 주가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재차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제가 재료랑 모멘텀, 차트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만약에 B급 재료다 하면 1차 파동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료가 B급 재료가 아니라 A급 재료, S급 재료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마찬가지 관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과거 차트 흐름을 보면 3파까지는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못해도 A급 이상 되는 재료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파동의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 노려볼 수 있다는 논리가 차트를 통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제가 잡아드린다면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2파 진행 중일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가격적인 말씀드리면 9,55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행선 그어드렸습니다.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장대 양봉이 전고점 라인인 9,550원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는 눌려야 되는데 눌린다면 사실 이게 2파 재료이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돌파 관점에서 9,550원 이상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 폴라리스 A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종목 선정, 매매 타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격언이 하나 있죠.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개발하고 제약바이오 인수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장은 폴라리스 AI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전일 기준으로 1,124억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 어떻게 우리가 전략 세워야 되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앞에 이런 캔들이 다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세력들이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만드는 캔들,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빼서 나오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매집봉이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결과 지금 주가가 추세를 살리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보다도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님들은 앞으로 단타하실 때 매집봉 유무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스 오피스와 다르게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 구간을 그어드리면 이렇게 좀 가파르게 그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2,400원 라인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5장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10분봉으로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자면 2,400원 라인. 2,400원은 10분봉상의 20평선 이탈될 때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라인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단기 목표가 2,750원 잡고 수익률 10%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은 폴라리스 AI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그룹주들이더라도 이렇게 종목별로 다른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점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그룹주들 중에서도 폴라리스 오피스, 세원, AI까지 다 다른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런 매매 기법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비법 자료집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ADC 짚어볼게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알테오젠 다음으로 이제는 이 ABL 바이오와 레고캠 바이오를 봐야 한다. 이쪽으로 좀 부대장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그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레고캠 바이오가 20% 넘는 급등, ABL 바이오도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예측해주신 게 또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ADC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항암제 개발 경쟁 속에서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ADC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항암제와는 차별된 이 차세대 먹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도 미사일인데 기존 항암제는 부작용 이슈가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한다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 ADC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차세대 먹거리 기술로 여겨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ADC 섹터를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레고캠 바이오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주가가 2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내달 미국 학회에서 5개 파이프라인 발표합니다. 우리가 초전도체 봤을 때 3월 4일 일정 정해져 있고 그 일정 도래하기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던 학습 효과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레고캠 바이오 역시도 4월 초에 이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3월 초입니다. 3월 중순까지는 수익 관점에서 들고 있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기존의 대장이었던 알테오젠부터 일봉 차트 보면서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파동 나오고 눌렸고 파동 나오고 눌렸고 올랐다 눌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모난선 보면은 장기 이평선 부분인데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알테오젠이 잘 갔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머크와 독점 기술 계약을 맺고 호재가 많고 증권가에서도 호평을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100% 가까이 바닥권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부대장 한번 노려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테오젠에 가야 될 수급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레고캠 바이오로 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23%까지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대형주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주 치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긴 힘들고요. 다만 우리가 봤을 때 거래 대금 많이 터졌죠. 그리고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추가적으로 더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느냐 궁금해하실 것인데 오늘 오후장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종가상으로 들어가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목표가는 한 8만 원, 주봉상으로 보면은 8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8만 원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8만 원 진입 가격 이탈할 때 서서히 분할 익절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레고캠 바이오와 다르게 많이 상승하고 있진 않아요.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봤을 때 레고캠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고가 라인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ABL 바이오 역시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고가권에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오늘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레고캠 바이오가 대장이죠. 그래서 굳이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두 개 수급 분산할 바에는 대장주인 레고캠 바이오 들어가시는 게 합리적인 매매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알테오젠이 지금 ADC 섹터의 실질적인 대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덜 오른 종목을 찾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가 마침 다음 달에 파이프라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수익 매매 관점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초전도체 학습 효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알테오젠은 이제 보내주고 새로운 대장으로서 레고캠 바이오 4월 일정이 있으니 3월 중순까지 수익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레고캠 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나중에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부대장인 ABL 바이오 짝짓기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ADC 섹터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내가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C 섹터에서는 알테오젠의 이 신고가 랠리를 이제는 레고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고가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오늘 종가 매매 관점에서 공략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나왔다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매매가 아닌 눌림 타점을 함께 공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방산 섹터 한번 짚어볼게요. 최근 국회에서 이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K 방산주들이 웃고 있습니다. 사실 수은법 개정 전에도 시세가 나왔었는데 개정 이후에도 이런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방산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K방산이라고 한다면 LIG, 넥스원, 하나레오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방산주들 시가총액이 한 달간 4조 원 증가했습니다. 2월 기준으로 4조 원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 배경에는 수은법 개정이 있는데 수은법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한도가 15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10조 원 상향해서 25조 원으로 늘려놨고 방산 계약 프로세스는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수출국이 보통 자금을 대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폴란드 수주 관련해서 2차 물량이 묶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은법 때문에 한도가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 이 한도가 10조 원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제 K방산주의 모멘텀이 새로 생겼다. 남은 물량들도 추가로 우리가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자, 보시면 상승했다가 빠지죠. 빠지는데 빠질 때 보시면 자, 잘 봐야 돼요. 네모나 박스 보시면 61선 이탈했습니다.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 전고점을 돌파한 차트고 52주 신고가 찍고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61선까지는 빼지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 빼냐? 한 21선까지는 빠질 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3만 원 정도 됩니다. 12만 원, 11만 원까지는 너무 폭이 좀 크고요. 13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 집중 매수하셔가지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셔가지고 우리가 큰 수익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단기 목표가는 당연히 전고점 라인이 17만 원인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보시면 월봉상으로 봐도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차익 물량 말고는 나올 물량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일단 16만 9,500원 전고점 잡고 2차 목표가 20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 살짝 주었어요. 3거래 연속 음봉 띄웠다가 장대 양봉 띄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가시면 고가권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LIG 넥스원과 마찬가지로 21선 잡아드리겠습니다. 21선은 16만 원 선인데 아까 LIG 넥스원과는 다르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평선 하나하나마다 5%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만 원 21선, 그다음에 14만 원 61선, 그다음에 13만 원 121선 이렇게 5%씩 총 3번 15%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러면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왜 가격 전략이 다르냐? 자, 그동안 차트 패턴을 보시면 LIG 넥스원은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다시 전고점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장기 이평선까지는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21선까지는 눌릴 수 있으니 21선에서 그냥 집중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전과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이 장기 이평선을 완벽히 이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안전 발판으로 21선, 61선, 121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그래서 LIG 넥스원이랑은 좀 다른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자면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하나시스템 역시도 방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엮여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어집니다.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16,500원 정도 되겠네요. 16,500원 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단기 목표가 이렇게 추세대 그릴 수 있죠. 18,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간 추세대 활용해서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한 5%, 10%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중장기 관점에서 좀 여유롭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시면 되고 내가 한 번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IG 넥스원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방산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매매 성향이 다 다르실 텐데요. 단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종목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직접 종목 분석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10개명도 여러분들께 초록밴드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모멘텀 하나하나 짚어드리자면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3사도 그렇고 최근 리튬 관련주를 다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미래 나노텍을 들고 왔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중기, 이평선 정배열 구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평선 정배열 구간에 들어가야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자, 앞서 매집봉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세력들이 한정된 유통 물량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적으로 만든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있다는 것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고점 라인인 36,900원까지는 솔직히 가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7,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차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의 지지 라인 이렇게 그려지고 추세대가 살아있으니 우리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21,000원 라인 부근에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27,500원까지는 우리가 목표가 잡고 수익 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오늘 공략주로 가지게 오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부분, 미래나노텍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미래나노텍 알아봤고요. 이평선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의 중요한 이슈를 짚어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애플, 인텔의 급락, 시장 조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빅7 종목들 대다수가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1.6%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애플이 3%, 인텔이 5%가량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애플은 최근 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한화 2조 6천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인텔은 최근 26조 5천억 원 규모의 오하이오의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늦춘 바 있는데요. 개별 기업들의 악재를 안고 눌림을 주고 있는 나스닥 시장 조정이 나오는 건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엊그제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욕 증시가 조금 하락을 보여주긴 했는데 애플과 인텔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조정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보통 한 6시경 일어나가지고 한 6시 반부터 오늘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 체크를 한 2시간가량 해드리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요. 일어나 보니까 나스닥이 2% 가까이 빠졌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애플이 중국 이슈가 좀 터지면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급등했다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또 이래저래 지표 자체도 미국의 경기 자체가 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또 돌다 보니까 시장이 같이 덩달아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이래저래 뭐 금값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이 좀 약간 조금 분위기 자체가 너무 과열됐던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안정되면서 다시 조정을 거치면서 한바탕 쉬었다가 다시 가려는 게 아닌가 이런 조짐이 나와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그래서
수급 상황을 전체 시장의 수급 상황을 항상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증권사마다 보시면은 뭐 얼마 이상의 금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종목마다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제가 봤던 흐름들이랑은 오늘의 흐름이랑은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의 흐름은요.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서 밀려 들어오면서 움직였던 주식들이 있었는데 오늘은요. 굉장히 좀 뜨문뜨문하다고 할까요? 시장의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자리를 비운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매도세가 좀 많겠구나 싶었지만 역시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들. 그렇게 매수를 하던 어제와 그제, 지난주 그렇게 매수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외인들도 그렇지만 외인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1,000억 원대 이상을 지금 매도하고 있거든요. 외인들 보시면요. 2월 들어서만 말씀드려보자면 2월 들어서요. 단 하루도 1,000억 원대 이상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장 끝나고 볼 때도. 근데 오전장에 벌써 외인들 2,600억 매도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매도가 심했고 지난주부터 매도가 좀 나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 된다는 판단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도 아침에 오픈톡방이나 우리 가족분들께 시장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번 주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가올 이제 또 오늘 새벽에 열릴 내일 새벽이겠죠. 뉴욕 증시나 또 이번 주 한 주가 어떻게 움직일까.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엔비디아는 안 빠졌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싶지만서도 원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시장의 좀 지표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극심한 탐욕 구간에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극심한 탐욕과 좀 약간 탐욕 그 중간에 딱 놓여 있긴 한데요. 조금 약간 안정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많이 고평가된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 포모 증후군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드렸었잖아요. 뭐냐면 나 반도체 사야 되는데 테슬라 팔아버리고 막 엔비디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기사들 나오고 있고 일본 상황도 반도체 포모 증후군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기사가 나온다는 게 뭐냐? 고점이라는 거죠. 일시적 고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너무 급하게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물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종목을 지금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르는데 저도 오늘 우리 가족방에서는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사실 종목을 그렇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시장이 너무 애매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틀 남았지만 급한 대응 좀 자제하시고요. 뉴욕 증시 흐름, 움직임 조금 더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번 주는 아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시장을 관망하자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렸었는데 어제와 오늘 또 이틀 연속으로 뉴욕 증시 눌림을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장도 역시나 중요한 기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오전장 대비를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 오전 장 전에 저희가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K방산 관련해서 저희가 수음법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 번 다뤄드렸습니다. K방산 관련주들 여러 종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한화시스템을 들고 와주셨거든요. 한화시스템 좀 더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는 여러 번 드렸고 수익률이 70%가 넘어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요. 잘 먹었어요. 정말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풍산도 그러하고 LG 넥슨도 그럴 거고요. 근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 에어로가 너무 부담스럽다면은 뭐라 말씀드렸죠?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2주 넘었어요. 하나 시스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이 좋다면 이것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한화인데 한화는 아직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런데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하나 시스템 주가 움직이는 거, 뭐 하나 에어로도 그렇지만 현대 로템도 그렇고요. 방산주들의 움직임 자체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수은법 이슈야 뭐 말하면 뭐합니까?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얼마나 많은 수주가 추가적으로 늘어날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은법도 수은법이 확장이 돼서 금액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수주가 늘어나는 포인트가 크게 와닿겠지만 추가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약간의 좀 뭐랄까요? 중국이 전쟁 비용 자체를요 상당히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5배 된다고 하죠. 네.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전쟁 비용 자체. 그러니까 전쟁 비용이라보다는 국방 비용이죠. 확장을 시켰는데 그로 인해서 유럽 내 각국들도 주변국들 다 둘러싸면서 유럽 내 국가들 자체도 아무래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서 어떻게 됩니까? 네, 뭔가 조금 물건을 바꾼다거나 무기겠죠? 바꾼다거나 뭐 탱크를 바꾼다거나 뭔가 이런 식의 행동들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한 해 계속 이슈화가 될 거고요. 한동안은 계속 뭐 하나 시스템도 그렇지만은 현대 로템도 그러하고 매출 포인트 자체가 수주 모멘텀 자체가 계속 쌓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차트는 현대 로템인데 현대 로템도 여기 상황에서 지금 많이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있긴 해요. 제가 급등 나고 그 다음날 좀 밀리는 것 같으니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깨졌다가 다시 요 상승이 나오는데 아마 대형 N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봉으로 좀 보자면은 뭐 짧게나 보자면은 이런 N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뭐 하나 에어로는 너무 급등하니까 부담스러워. 이미 하나 에어로는요. 작년 하반기부터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네, 박스를 좀 쳐드리자면 꾸준하게 계속 강조드렸어요. 이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단 말이죠. 제가 말씀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매수하시라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언제 말씀드렸어요? 네, 이때 사세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 시스템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현대 로템 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현대 로템 싫어요. 그러면 풍산도 좋다 말씀드렸죠. 풍산도 좋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풍산도 같이 보세요라고. 이것도 몇 주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포트에 좀 대응하셔야 되고요. 방산주들은 포트에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 작년부터 저와 같이 대응하신 분들은 현재 대박이 나고 계신 거고요. 아니시면 최근에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 시스템도 잘 보유하시면 되고 수익 지금 잘 나고 있죠. 슬슬 수익으로 가고 있어요. 잘 보유하시고 이것도 못 샀어. 이도저도 나는 없어 하시면은 한화 사셔도 돼요. 하나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니까 저 멀리 있는 작년에 이제 7월 달인가요? 고점 자리 한 3만 원대 이상 있는데 3만 4천 원 되네요. 그 이상까지도 그림을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우선 방산주들은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홀딩하시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K방산 관련해서는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1월에 공략을 시작해서 70% 넘는 수익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섹터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정확한 리포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게요. 대성창투 짚어볼 텐데 전문 창업 컨설팅 업체인데요. 이 시프트업이란 기업의 IPO 기대감으로 수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VC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2018년도에 투자를 해서 몇 년 만인가요? 이제 빛을 봅니다. 와, 참 쉽지 않아요. 투자 자체가. 9, 10, 11, 12, 13, 14, 7년의 기다림 끝에 한 10배 가까운 수익이 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성창투는 어제도 제가 오픈 톡방에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픈 톡방에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장 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따라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아마
좋은 흐름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대성창투는 제가 월요일부터 봤던 종목이에요. 시프트업 이슈도 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5 쪽에 이제 신작으로 나오는 게임 자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성창투가 좀 그 시프트업 쪽이 인기를 많이 끕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IPO 진행을 좀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되면 3조 원까지 조금 평가가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대성창투도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단발로 우선 갔어요. 근데 보시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슈를 받고서 급등이 나왔으면은 꼬리를 당연히 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겠죠. 아침에 제가 드리고 있는 매일 아침 장 전에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입니다. 시가 대비해서 한 3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오면은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 장 마친 이후에 얼마나 올랐는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이게 한동안은 이 시프트업 이슈 자체가 빠르게 소진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은 오늘은 급등이 나왔다 빠졌지만은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파 시도가 생긴다면은 그 전에 2,900원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도 있긴 한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다시 가진 않을 거고요. 조정 거치고 박스 한번 다시 유지한 다음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움직임이 보인다면 저도 다시 초록밴드 창에다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참 아쉽게도 단발성 이슈는 끝이 났습니다.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끝이 났고요. 다른 또 좋은 종목으로 또 내일 또 발견되면 말씀드릴 거니까요. 꼭 초록밴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조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월요일부터 이미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 이후에 눌림을 좀 주면서 단기적인 이슈는 소멸된 모습이 짚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프트업 기업 IPO 소식들은 앞으로도 몇 번씩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한번 이 이슈를 들여다보면 좋을지 그 시점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LG 이노텍 짚어보겠습니다. 애플 국내 수혜주로는 단연 이 LG 에노텍을 대장주로 꼽긴 할 텐데요. 애플이 아이폰 판매 이 실적이 중국에서 많이 좀 떨어지면서 LG 이노텍의 주가 회복 가능성도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좀 오랜 기간 쉬어왔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반등을 단기간에 기대해보긴 어려운 건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애플 판매량이 중국 내에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LG 이노텍 자체는 사실 그렇다 할 메리트 자체가 계속 사실 없어지는 게 맞아요. 시장 자체는 글로벌 시장 자체, 백색 가전도 그러하고요. 중국 내에서 특히나 시장은 삼성과 LG가 중국 내에서의 가전이 팔리나요? 안 팔립니다. 재미없고요. 당연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그러하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CES에서 난리가 났던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TCL이었나 하이센스였나 이 TV인데 LG TV와 거의 똑같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가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백색 가전들 기술력 자체가요 이미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 이제 샤오미라는 제품들을 많이 쓰시는데 다 좋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드론은 중국이 전 세계 최강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어떠신가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로봇 청소기 보시면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 다 중국 제품들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G 이노텍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 스마트폰이 애플 스마트폰 시장이 중국 내에서는 당연히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서
주가를 좀 크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봉으로는 답도 안 나오고요. 월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은 LG노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 하단 자리 라인을 살펴보니까 이런 큰 하단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15만 원 이탈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시세적인 부분, 실적 측면에서 반등을 도모할 만한 포인트 자체가 이게 LG이노텍은 애플의 판매량과 워낙에 밀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라인까지 본다면은 1차 지지선 자체는 17만 원짜리가 1차 지지선이겠지만은 여기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 15만 원 아니면 14만 원대까지는 와야 그나마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적 추이에서 봤을 때 좀 매출 부분은 그나마 좀 튀는 모습이지만 이익 부분은 상당히 좀 작년 정체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도 조금 정체될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도 좀 살펴보자면은 그나마 좀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요즘에 이쪽 IT 관련주들의 매수가 몰린다는 종목으로 봤을 땐 이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연기금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뭐 그렇다 할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일봉 자리들도요. 그냥 다 깨버렸어요. 사실 오늘 이 종목이 그래도 나는 살아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여기 자리였죠. 언제인가요? 2월 1일 저점이었습니다. 18만 9천 원, 그러니까 19만 원짜리를 깨면 안 됐었어요.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종목이 됐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조금 한동안의 흐름은 많이 힘들 수가 있으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각오를 하시고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이노텍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채워봤고요.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전문가님, 오후장에서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게 시장이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은 종목의 흐름들,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의 주체들이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들어오는 종목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방송 출발하기 전에 그나마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 온 종목이 뭐냐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그나마 분봉 상황인데 조금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이 종목 자체가. 한미 쪽도 라인도 괜찮긴 하고 반도체.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은 시장이 이게 돌아온 것으로는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코스피 상황, 수급상 너무 안 좋고요. 코스닥 상이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 3월은 아시겠지만 감사 시즌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오히려 우위를 점할 거라서 한동안은 코스피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외인들이 벌써 오늘 장만 하더라도 3천억 이상의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내일과 모레까지 조금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그간 꾸준했습니다. 저PBR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잘 가다가 오늘 매도가 나왔어요. 하루 만에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우선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스닥도 그렇게 잘 가다가 사상 최고 찍다 갑자기 2% 가까이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이번 주 한 주간은 뭔가 살얼음판이 될 가능성에서 급한 대응은 가능한 한 자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종목을 이끄는 그 주체들이 있어요. 그럼 매일 아침 저도 꼭 체크하는 건데 장 시작하자마자 뭉텅이 자금들이 얼마나 많이 고루고루 퍼지면서 확 매수하느냐를 보는데요. 그게 오늘 없었어요, 별로. 아마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떤 대형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시장이 좀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시장 천천히 보시고요.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면은 우선은 이번 주 쉬시고 다음 주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관망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지 오후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폴라리스 오피스그룹과 ADC 섹터들, 방산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외인들과 기관의 단기 차익 실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영석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미래나노텍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